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MC 그리고 방송인. 1991년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했으며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20회 대상 수상을 기록하였다. 방송 활동. 엑스맨을 찾아라와 공포의 쿵쿵따를 통하여 이름 석자와 얼굴이 널리 알려진 만큼 유재석이 2000년대 초반 무렵에 데뷔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술한 것처럼 20세도 되지 않은 1991년 KBS 공채 7기로 데뷔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데뷔 10년 차를 넘은 중견급이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희극인계에서 손꼽히는 고참이 되었다. 2025년 기준 현역 희극인 중에서 유재석보다 경력이 앞서는 선배라곤 이경규나 박미선 등으로 매우 적고 나머지 선배들은 방송계를 떠났거나 활동이 뜸하며 심지어 또래 동기들 중에서도 현재는 활동을 접은 지 꽤 된 이들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KBS 공채 출신 현역 희극인 중에서 짬밥으론 넉넉 잡아도 1, 2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엄청난 대선배인 셈. 이렇다 보니 강호동, 김구라 등 유재석이 전성기였을 때 활동 중인 라이벌 예능인들은 대부분 방송 경력상으론 후배 라인이며 유재석보다 한 세대 높다고 여겨지는 신동엽, 김국진 같은 이들이 유재석의 동기 라인이다. 또한 그 아래 기수들도 유재석보다 연상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한도전의 맏형 박명수는 1993년 MBC 공채 4기라 2년 후배이며 런닝맨의 맏형 지석진도 1993년 KBS 10기 특채라 2년 후배. 깍듯이 누님 대접을 하는 조혜련은 1992년 KBS 공채 9기라 1년 후배. 개그 콘서트 초창기를 이끈 심연섭은 데뷔는 1994년에 했지만 공채는 1996년에 합격했기에 기수를 따지는 개그계에선 사실상 5년 후배다. 게다가 현재 한국 여성 코미디언들 중 최고참 대접을 받고 있는 박미선이 유재석보다 이른 1988년에 데뷔해서 유재석과는 3년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다. 실제로 유재석이 개그계 동료를 언급할 때 현역 중에선 이경규 급 정도를 제외하면 선배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짬밥상 현재 활동 중인 어지간한 코미디언 앤드 개그맨들은 최소 동기이거나 후배이기 때문. 다르게 말하면 유재석은 원로 혹은 대부 등의 호칭이 붙는 개그맨 앤드 코미디언들의 바로 아랫세대라는 의미인 셈. 유재석이 방송상에서 원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나이에 일찍 데뷔했기 때문. 당시 나이만 18세로 한국 개그맨 최연소 기록이었다고 한다. 양원경, 박수홍, 최승경, 김국진, 김수용, 남희석, 김용만, 윤기원처럼 90, 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인물들과 동기이다. 그 중에서 유재석 본인만 가장 늦게 빛을 본 셈인데 데뷔 후 약 10년간을 무명. 중견 이하의 희극인으로 살다가 0년대로 넘어와서 해피투게더와 엑스맨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성기를 누렸고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0년대 후반 무한도전의 흥행이 기점이었다. 여기에 젊은 이미지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감각을 갖고 있고 꾸준한 외모 관리로 동안 반열에 들기 때문에 더더욱 최고 참급 희극인이라는 걸 알아채는 게 힘들다. 일례로 해피투게더 231회에서 당시 유재석이 진행을 위한 준비물을 제작진에게 넘겨받아 챙기던 중 게스트로 나온 김준호 앤드 허경환 앤드 김원효 등 KBS 개그맨들이 가만히 앉아있자 나보다 다들 후배 아니었어요? 라고 농담 삼아 일침을 가하자 김준호가 벌떡 일어나 7기 선배님이셔.
라고 말하며 돕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현재 KBS 개그계 고참으로 우뚝 선 김준호가 유재석에게 선배님 대접을 하며 깍듯이 인사하는 걸 보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시청자들이 많았다는 후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방영된 232회에서 유재석이 또 소품을 받으러 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다른 개그맨들이 단체로 나서서 유재석을 자리에 앉혀버리는 등 5만 가지 호들갑들을 떨면서 받아오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처럼 매우 어린 나이에 데뷔한 연유로 유재석은 아직 40대인 2021년 5월에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 사실 연예계 경력상으로는 후배지만 나이는 위이거나 같은 해에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나이는 위이거나 유재석보다 늦게 데뷔했지만 나이는 동갑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유재석 본인은 선후배 관계를 이래저래 따지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은 물론이고 사적으로도 형님 누님으로 모시며 존대하며 지내고 있다. 그냥 반말로 대해달라며 서로 간의 호칭 정리를 사전에 한 상태라고. 그래서인지 연상의 후배들을 상대로 진지하게 선배 행세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가끔 놀려먹기 위해 지석진이나 박명수 앞에서 선배 행세를 하는 정도가 전부다. 평가 및 위상. 방송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통틀어 총 20회 대상을 수상한 역대 최다 대상 수상자이며 강호동과 함께 방송 3사와 백상예술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해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단 2명의 예능인이다. 더불어 시사저널에서 조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한국갤럽의 올해를 빛낸 예능방송인 코미디언, 스포츠 한국이 선정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거의 매해마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로 지상파 3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 사람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PD 대상과 한국방송대상에서 진행자상과 최우수 예능인상을 각각 3번, 1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90년대 중후반을 지배한 김국진의 시대가 끝나고 2002년부터 김용만, 신동엽, 이경규, 이휘재 같은 MC들의 치열했던 경쟁 시대를 지나 2005년 한국갤럽 리서치가 실시한 연간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개그맨 1위 자리에 당당히 오르고 2005 KBS 연예대상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 후 무한도전의 대성공과 더불어 2010년까지 강호동과 방송계를 양분하는 국민방송인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호동이 개인적인 안 좋은 일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확고 부동한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인 코미디언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래 별명이 메뚜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재석의 자기관리가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 미중년이라는 별명까지 듣는다. 매주 방송 황금 시간대에 대중들과 수차례 만나며 그가 쌓았던 인지도, 호감도, 친근함은 단연 독보적인 것으로. 이런 높은 위상의 별명들은 그의 최대 강점이다. 또한 3사 연예대상 신인상의 남자 시상자는 대부분 유재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부. 기사화된 것만 봐도 선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특히 개그맨 후배들을 살뜰하게 잘 챙기는 것과 끊임없는 기부 활동으로 칭찬받는 중이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일반인이나 무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미담이나 선행에 관한 사례를 가장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연예인 중 하나다. 유재석 암투병 팬 선행 역시 1인자 국민 MC. 유재석 선행 8년간 남몰래 기부활동 무지개 상자 캠페인도 참여. 유재석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안면부지 할머니에게 선행. 유재석, 포항 지진 피해 주민 위해 5천만 원 기부. 놀면 뭐하니? 유고스타 유재석, 음원 수익금 2억 원 미랄복지재단에 기부. 유재석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500명 위생용품 후원. 아름다운 재단에 15년째 매달 500만 원씩 기부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6천만 원, 2005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에 1천만 원, 2013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부한 후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26만 장의 연탄을 기부한 전적이 있으며 배달의 무도 당시 우토로 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녹화가 끝나고 50만 엔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레이싱 특집의 인연으로 2014년부터 매년마다 위안부 관련 시설에 기부 중이라고 한다. 2016년 다시 한번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3년간 위안부 관련 시설에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기부를 할 때 절대 자신의 기부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부 금액은 공개된 기부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위의 기부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재단에 10년 넘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느 네티즌이 김제동도 기부하는데 유재석은 왜 기부를 안 하냐는 비난을 하자 아름다운 재단 측에서 유재석이 오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기부 사실을 공개했으며 우토로 마을에 했던 기부도 사실 10년 전에 본인이 기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예전에 기부한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한 촬영을 종료한 후에 같이 간 하하와 함께 밤늦은 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한 뒤 몰래 기부금까지 전달하고 갔다고 한다. 유재석은 10년 전부터 우토로에 기부했대요. 2023년 2월 15일 유재석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2025년 7월 18일 유재석은 2025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돕기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후배들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하다. 오다 가다 바쁜 와중에도 후배들의 인사를 꼬박꼬박 받아주면서 몇 마디 덕담을 건네고 용돈을 챙겨주거나 밥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훈훈한 에피소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1990년대에 힘든 무명 시절을 보냈을 때 동료들에게 받은 애정과 격려를 후배들에게 베풀어 주려는 마음인 듯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재석이 참석한 지인들의 결혼식, 축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액수와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편이다. 상위권에 항상 유재석의 이름이 나온다. 한국 희극인계는 과거 똥군기가 심한 걸로 악명이 높았는데 유재석은 이런 걸 싫어해 후배들에게 일절 군기를 안 잡았다고 한다. 한 번은 대선배인 심영래가 이창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유재석의 동기인 김수용과 함께 군기를 잡으라고 말했지만 둘 다 군기를 잡지 않는 성격에 마음도 약하고 해서 화장실로 데려가 군기를 잡는 척만 했는데 심영래에게 들켜서 셋 다 죽기 직전까지 폭행당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지만 와전이 많이 되어 사실이 아니었다. 지석진은 심영래와 유재석이 본인을 놀리는 몰래카메라를 했던 거였고 폭행당한 적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창명은 변방의 북소리 녹화날 심영래에게 배가 아프다며 녹화를 펑크내 가족 오락관을 촬영하다 걸렸고 일기수 선배였던 김수용이 때린 척했다가 거짓말인 걸 들켜같이 맞았다. 지석진 같이 방송 경력상으론 후배들에게는 사적으로는 깍듯이 형 혹은 누님 대접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재석과 지석진,
김수용은 주기적으로 수다 모임을 가질 정도로 사적으로 매우 절친한 것으로 유명하다. 개그맨 양원경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유재석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이 사실은 2009년 코미디쇼 희희낙낙 조정위원회 코너에서 양원경 본인이 실토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을 때 유재석 혼자만 짬뽕을 먹는다는 이유였다고. 양원경은 유재석보다 4살 위지만 선배가 아닌 동기이다. 유재석은 그 뒤로 양원경과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양원경은 자신의 활동이 부진하자 코미디쇼 희희낙낙에 출연해 그땐 내가 미안했는데 나 좀 밀어주라. 해피투게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뻔뻔하게 발언을 했다. 그 후 본인의 요청대로 해피투게더에 남희석과 게스트 출연을 했으나 유재석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유재석의 팬들에게는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만 유재석은 과거에 대해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어찌 보면 크나큰 성공으로 양원경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한 셈이다. 유재석 송중근 입금 화재 냉장고 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선행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친분이 없던 같은 방송사 개그맨 후배 송중근이 해피투게더에서 아내가 냉장고가 없어 우는 포즈를 취한 사진을 꺼내들고 유재석에게 냉장고 하나 사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졸랐는데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유재석이 나중에 실제로 사주었다. 송중근은 냉장고가 없어 음식을 한 끼에 다 먹는다는 등 개그를 가미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냉장고를 받겠다는 때를 쓰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약간 비난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유재석이면 나중에라도 정말 사줄 사람인데 송중근이 그걸 모른 채 졸랐을 리 없기 때문. 나는 자연인이다 MC로 유명한 이승윤은 무명이었을 때 유재석 선배님이 차에 태워다 주고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주고 밥도 사주시고 용돈까지 주셨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개그맨 이승윤 유재석에게 감동 그때 감동 후배들에게 전달. 2015년 2월 22일 방영분 JTBC 속사정살롱에서 장동민이 말한 바에 따르면 약 2년 전에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을 때 어떤 팬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장동민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 팬이 돌아서면서 유재석도 사진을 찍어줬는데 지는 도대체 뭐야? 라는 말을 했고 장동민은 순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욕을 먹어야 하지? 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접점이 거의 없던 유재석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만남을 요청했고 마침 집에 있던 유재석은 흔쾌히 수락하여 두 사람은 술집에서 만났다. 장동민은 유재석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말했다고 하며 유재석은 그 장문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줬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토해내던 장동민은 그 사이에 응어리가 풀리며 열심히 살겠다고 유재석 앞에서 다짐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위와 비슷한 일화로 김재동이 나는 남자다에서 밝히길 본인이 고민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유재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재석이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은 나 같아도 그런 기분이 들겠다라고. 남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면서 들어주는 능력은 MC로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뛰어난 듯하다. 2013년 자유로 가요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기자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즉석 사인회를 열었다고 한다. JTBC 연예 특종에서 연예인 병에 빠져 막 사는 후배. 연예인들을 갱생시켜주는 연예인이라고 잠시 언급하기도 했다.
무한도전 잭 블랙 특집에서 샘 해밍턴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네티즌들에게 포착되었다. MBC 공채 개그맨이자 유튜버 그룹 돌잼의 멤버 오지환도 한때 유재석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제목과는 달리 유재석의 후배, 사랑 등에 관련해 글을 쓴 적이 있다. 박화요비가 신인 시절에 신곡 CD를 방송 관계자들에게 돌릴 때 유재석도 받았는데 한 가수의 마음이 담긴 음반을 공짜로 듣는 건 아니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10,000원씩 거두고 사비 10만 원을 얹어서 주었다고 한다. 런닝맨 기획 의도 레이스 오프닝에서 지석진이 장난으로 자기 아버지 성함이 뭐냐고 묻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서 지석진 본인도 놀란 적이 있었다. 사소한 일이지만 친한 형의 세상을 떠난 부친의 이름, 석자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주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비슷한 일화로 2021년 이광수의 런닝맨 마지막 방송 때 이광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순간 감정이 북받친 이광수는 울컥하며 눈물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특징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 주변 사람들의 소소한 부분을 살뜰하게 챙기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부분으로 송은이나 김숙, 정영돈, 정준하 같은 친한 지인들 역시 언급한 바가 있다. 타블로가 타진요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던 시절 위로차 타블로를 찾아갔다고 한다. 타블로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밝히기를 원래는 위로하는 자리라 웃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타블로가 웃지 못하고 있을 때 유재석이 계속 웃겨주려고 한 듯 이때 타블로는 진짜 오랜만에 웃었다고 한다. 유재석은 그 자리가 웃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때 타블로를 웃겼던 것을 미안해했다. 기타 에피소드. 설문조사에서 자주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1위에 뽑혔다. 그래서인지 여성지향 사이트에 가면 거의 신급이다. 덕분에 나경은은 여성지향 사이트의 연정훈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이런 앙케트에서 상위권을 독식한다.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특집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따에서 자신이 오비 베어스 팬임을 인증했다. 이 인증은 두산 베어스 갤러리 내 개념글 목록에서 볼 수 있다. 부산에 사는 한 20대 MC. 지망생이 유재석을 만나기 위해 서울까지 15일 동안 걸어서 온 일이 화제가 되었다. 그 청년은 유재석과 만나고 버스터미널까지 배웅받으며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차비하라면서 유재석이 20만 원의 돈을 주기까지 했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결혼식 사회 인증으로 훈훈한 인상을 다시 한번 안겼다. 내용은 한 사람이 2008년 겨울에 아는 연예인의 결혼식에 갔는데 마침 유재석이 사회를 봤다고 한다. 그 사람도 팬이었고 결혼식에 온 아이들도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약 23분 정도 지각을 한 상태라 조금 있다가 해줄게라고 아이들을 앉힌 뒤에 사회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잠시 사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인해달라고 했던 아이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해주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적은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 당시에 워낙에 바쁜 연예인이었고 자신이 쉬는 시간이 되면 사인 같은 팬 서비스는 잠깐 잊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깨알같이 그걸 다 기억하고 시행하는 모습에서 다시 유재석의 팬이 되었다는 이야기. 결혼식 사회하면 유재석이 개인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석진 동생의 결혼식 때 사회를 봤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신랑 이름이 아닌 신랑 아버지 이름을 불러 식장 분위기를 뒤집어 놨다고 한다. 이때의 일로 지창균 선생님 성함은 절대 못 잊는다고 직접 밝혔으며
그 후 런닝맨 기획의도 레이스에서 이걸 써먹기도 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성향의 단면이 제대로 드러나는 부분.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는 최초로 WHO 스페셜로 유재석 편이 출간되었다. 이 WHO 책은 살아있는 위인전으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이 걸어온 인생사를 만화로 표현해서 나타낸 초등학생용 책이다. Y 시리즈의 위인 버전. 수많은 후 시리즈 중에서도 유독 많은 판매율을 기록하는 편이다. 공교롭게도 WHO 스페셜의 다른 주인공들 중 한 명은 유재석과 인연이 꽤 있는 김연아다. WHO 스페셜은 2017년 10월 현재 총 9권이 나왔는데 스페셜 1권 그러니까 첫 스페셜판의 주인공이다. 다만 유재석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와서 본인에 의한 감수가 안 되어 있으며 내용도 잘 모르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는 듯하다. 혹 읽을 기회가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할 듯하다. ARTMS의 하슬이 초등학생 때 합창단으로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곡 녹화 후 유재석이 제작진들에게 하슬이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 합창단 단원을 나눠서 서게 하자고 했다고 한다. 유재석에 대한 헌사. 유재석의 코미디는 앙상블이다. 그의 옆엔 늘 그가 맥락을 만들고 웃음을 증폭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있다. 엑스맨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을 통해 톱MC로 거듭나는 데는 박명수와의 호흡이 절대적이었다. 캐릭터물에 가까운 런닝맨에서는 지석진, 광수, 하하가 그 역할을 나눠서 담당한다. 놀러와 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도 김원희와 티격태격하면서 맞춘 안정적인 혼성 앙상블 때문이었다. 그런데 파일럿으로 편성된 나는 남자다에서는 이런 유재석 토크 특유의 앙상블을 찾기 힘들었다. 유재석 혼자 다수의 패널과 게스트,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는 250여 명의 방청객들을 이끌었을 뿐이다. 물론 다른 MC들과 차별화되는 유재석의 특기 중 하나가 비방송인들을 포함해 다수의 출연자를 지휘해 웃음을 만드는 조율 능력이다. 겸손함과 호감을 바탕으로 관찰력과 순발력을 발휘해 도저히 재미있기 힘든 사람도 웃길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낸다. 2010년 무한도전의 연말정산 뒷극공제 특집이나 쓸친소 모친소 등이 그런 예다. 4년 만에 새 프로그램인 나는 남자다는 유재석이 진행을 잘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김교석의 어쩌다 내가 국민 MC 유재석도 때론 혼자만으론 버겁다. 일로 만난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나는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국민 MC의 꿈이 없다는 뜻밖의 말에 나는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유재석 씨의 꿈이 없다는 말은 그 순간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달아나지 않고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 그것이 유재석 씨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생각하고 오로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는 유재석 씨의 속마음이 느껴졌다. 김영호 칼럼 유재석은 꿈이 없다. 유재석이 MC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는 확신은 함께하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그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것을 억지로 끌어낸다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상대를 오롯이 투과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뿐인데
그를 통하는 이들마다 대중에게 제 매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성공한다. 윤지혜의 슬로우톡 누구든지 유재석을 통한다면 원래 연예인은 착하면 안 된다. 약간의 스캔들도 있고 만만하게 씹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지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걔 유재석은 근데 그걸 넘어섰다. 김수환 추기경급에 가깝다.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런다. 이수근 내가 재석이 형을 항상 도덕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뭔가 나를 다잡지 못했을 때 한번 보면 다잡을 수 있는 선배다. 웹예능 찐경규에 출연한 이경규의 인터뷰 중 예능인 등급 오늘 정해드립니다. 찐경규. 재석이 오빠는 역사에 남을 사람이고 역사에 남지 않을까? 살아있는 전설, 인간계를 벗어나 천상계 느낌? 유재석은 이미 방송가에서 윤우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존경과 호감을 동시에 얻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어딜 가도 미담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도 입담과 진행 실력, 못지않은 그의 인품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데뷔 초창기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철저한 자기관리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있었기에 유재석이라는 브랜드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국민 MC로 자리 잡고 있다. 20년 동안 20번의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은 방송인으로서 정점에 도달했다는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연예인을 넘어 존경받는 인물로 한 단계 더 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재석이 꾸준히 빛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송 한 편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동료와 스태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한다. 오래된 예능부터 새롭게 도전하는 웹 콘텐츠까지 그의 장르는 스튜디오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된 진행 능력과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자기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가 보여줄 활약상을 기대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주는 따뜻한 신뢰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유재석의 20번째 대상이 주는 의미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선다.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오랜 기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 있기에 방송계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유재석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업적일 것이다. 사회가 웃음을 필요로 할 때 그 중심에서 한결같이 빛나는 존재, 좋은 영향력을 바라며 자기관리로 거듭나는 모습, 그리고 나아가 존경받는 인물로서 성장하고 있다. 유재석은 이번 20번째 대상 수상으로 더욱 더 불후의 예능인으로서 그의 입지를 굳혔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롱런을 할 수 있을지 더욱 경이롭고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는 하나의 사례를 꾸준히 새기게 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하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지고 깨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 신문을 독파하고 다른 예능인의 프로그램을 모두 모니터하는 성실함은 모두가 지켜볼 모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방송가에는 축복과도 같다. 20년 20개의 트로피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과 같을지도 모른다.